안녕하세요. 수민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편인 문법 편 오늘 찍어볼까 하는데요. 저번이랑 저번 영상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안 봐주셨어가지고 이걸 찍어야 되나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도 다 찍기로 했으니까 일단은 청해랑 독해까지 해서 다 찍을 것 같긴 합니다. 혹시라도 이걸 보시는 분들은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좀 그 댓글들 모아서 영상을 한번 찍어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JLPT 공부법 문법편 제가 공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가보시죠. 그러면 문법편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문법은 크게 세 가지 유형 끝이에요. 딱 이 세 가지 유형으로만 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런 문법 형식 판단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쉬워요. 그냥 문장이 이렇게 주어지고 가로에 알맞은 표현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33번 여기 보이시면 이제 뭐 아키라메, 아키라메떼, 아키라메루, 아키라메따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기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키라메루라는 그 포기하다 라는 그 동사의 표현을 여러 접속 형태로 나왔고 결국 이 카케타와 알맞은 접속 표현을 고르면 되는 문제라서 이런 식으로 살짝 문법적인 것들이 결합돼서 나오는 문제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의미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문법도 단어가 정말 중요하고 물론 문법적인 표현에서 접속 형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어가 중요하니까 단어 암기를 문법하면서 같이 병행해 주셔야 돼요. 저도 같이 병행을 했고 제가 전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해주시면 되고 다음 유형 보시면 이건 문장 만들기라는 유형인데 그냥 딱 보면 여기 이렇게 빈칸을 4개 뚫어놨잖아요. 그냥 이거를 이 순서대로 배열을 하고 여기 별표에 알맞게 들어가는 걸 고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맞게 제가 문장을 만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는 이 문장 만들기는 오히려 좀 더 의미가 중요하다. 네, 각각의 단어의 뜻을 잘 알고 대충 이렇게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만 알면 굳이 막 문법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라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은 글의 문법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글이 하나 나오고 이렇게 빈칸을 중간중간에 뚫어놔요. 그래서 이것들을 접속사를 물을 수도 있고 그냥 어떤 표현을 물을 수도 있고 한데 문제 유형의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게 글이잖아요. 긴 글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는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시험 보면서. 약간 영어 문제 풀다 보면 문법 문제 풀면은 그거 다 읽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 문장 뒤 앞뒤 보고 맞출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냥 수능 영어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쉽게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앞뒤 문장만 보셔도 풀리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일단 이 문제를 한번 보면은 앞뒤 문장은 먼저 읽어볼게요. 世界のあちこちで 使われているのトイレマークが実は日本で生まれたものだということをブラブラブラブラ라는 거고 그러니까 해석을 해드리면 세상에 여기저기에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화장실 마크가 사실은 일본에서 태어난 것이라는 것을 뭐뭐뭐뭐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문장도 읽어보면トイレマークが生まれたのは1964年の東京オリンピックがきっかけだ. 이제 이게 뭔 말이냐면 토이레 마크가 태어난 것은 그러니까 탄생한 것은 1964년에 도쿄 올림픽이 이제 계기다라는 뜻이에요. 다음 이제 그럼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앞뒤 문장을 보고 풀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1번부터 보면 일단 고존지나 와케다 라고 하는 건 일단 고존지르라는 표현 자체가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알다의 존경 표현이에요. 그래서
고존지다 왁게다 하면 왁게가 합쳐진 거니까 이유 사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왁게는. 그래서 알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알고 있구나 라는 뜻이 되는 거고, 2번은 고존지 다로우가 하면은 다로우는 뭐뭐겠지, 뭐뭐일 것이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로우가 했으니까 알고 계실까? 이런 표현이 돼요. 그래서 3번은 고존지는 요우다는 요우다는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인 것 같다 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존지는 요우다 하면은 알고 계신 것 같다 라는 표현이고, 4번은 고존지 다까라 다로 하면은 다까라는 뭐뭐니까 뭐뭐 때문이겠지 라는 뜻이고, 다로는 뭐뭐겠지, 뭐뭐일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합쳐보면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알고 계시니까 그런 거겠지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앞뒤 문장 보고 제일 자연스러운 거 고르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미 답이 2번이란 말이에요. 사실 앞뒤 문장만 보고도 풀 수 있는 게, 지금 앞에 문장에서 뭐라 했냐면 세계 여기저기서 쓰고 있는 그 토일렛 마크가 일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하고 빈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문장 그래서 보면 바로, 근데 토일렛 마크가 태어난 것은, 그 토일렛 마크가 태어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왔을 때 제일 자연스러운 게 알고 계실까? 가 제일 자연스럽겠죠. 왜냐면 토일렛 마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뒤에 부연 설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첫 문장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알고 있는 거를 설명해 주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미 알고 계실 것 같다고 했던 내용을 독자한테 다시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고존지나 왁게다, 그래서 알고 있는 거군요 라고 하면은 뒤에 굳이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을 그래서 알고 있군요 라고 하면 일단 말이 안 되죠. 일단 말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3번 보면 알고 있는 것 같대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뒤에 토일렛 마크가 탄생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좀 자연스럽지 않고, 4번도 고존지 닭가라다로 하면은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라고 하면 애초에 그냥 첫 문장에만 넣어봐도 실은 일본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라는 표현이 맞지 않잖아요. 딱 읽어만 봐도. 그래서 답이 2번인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를 앞, 뒤 문장 또는 조금 더 가서, 만약에 앞뒤 문장으로 안 풀린다 하면 그냥 앞으로 한 문장 더, 아니면 뒤로 한 문장 더 이렇게 가서 푸시면 충분히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수능 영어 볼 때 그 문법 문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시험장에서는 앞뒤 문장만 보고 문제를 바로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리는 꿀팁은 일단 시험 볼 때는 무조건 앞뒤 문장을 먼저 읽고 다음 빈칸을 고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안 풀린다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서 한 문장만 더 올라가서 읽고 앞뒤로,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이 글의 전체적인 흐름과 의미를 파악할 필요 없이 앞뒤만 보셔서 영어 문법 풀듯이 하시는 게 일단 제 꿀팁입니다. 유형은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법을 어떻게 공부했냐면, 문법은 솔직히 전 좀 많이 두려웠어요, 처음에. 왜냐면 저 영어도 문법을 잘 못했었고, 국어도 문법이라는 게 좀 어려웠다고 느껴서 화작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공부를 잘 못하니까 문법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막, 문법 같은 건 너무 어렵고 딱딱하다 이렇게 생각했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그래도 제가 문법을 N3 때는 어휘가 만점이었으니까 문법을 아마 다 맞았을 테고, N2 때도 한 52점인가 정도 나왔어서 그래도 문법을 못 보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제 문법을 어떻게 공부했냐면, 일본은 사실 저희랑 어순이 똑같잖아요. 나는 밥을 먹는다처럼 일본어도 시와 고항 다베루 이렇게 똑같아요. 어순이 영어랑 달리. 그래서 조금 전 쉽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문법적인 부분도 결국 이 문법 표현과 단어를 잘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문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게 제일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여기서 핵심 문법 정보하기가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단어처럼
여기까지 어느 정도 주어주고 그 다음 뒤에 문제가 나와요. 이걸 확인하는 문제. 이렇게 나오고 그럼 또 뒤에 가면 또 다시 표현들 나오고 또 이런 형식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전편부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 여기 표현이랑 이 문제 푸는 것까지를 하루에 했어요. 했는데 이제 제가 이 암기를 어떻게 했냐? 이게 사실 정말 답이 없어요.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면 문법은 더더욱이나.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시면 뭐뭐 하겠구는 동사 과거형 타형 플러스 타에 접속한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쓰이는 특징이 뒤에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접속을 해서 붙는지라는 게 이게 다 써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게 뭐뭐 하겠구가 뭐뭐 한 끝에라는 뜻이고 동사 과거형 타 플러스 타에 접속하면 이런 것들과 뭐 아래 코레 뭐 이런 것들과 호응하는 경우가 많다까지 이런 걸 외우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는 이 표현 하나에 세네 가지가 넘어요. 지금 이 아마리도 지금 여기는 영어는 접속 형태가 하나지만 이거는 형용사와 동사의 명령 플러스 노 또는 동사의 과거형 타, 뭐 사전형 이거에 접속한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벌써 들어오는 게 네 가지인데 끝까지 외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짧게 많이 보고 접속 형태는 과감하게 버리자. 그러니까 접속 형태를 외우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뭐 아게꾸가 뭐뭐 한 끝에라는 것만 외우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과거요 이걸 안 외우고 대신에 중요한 게 예문을 꼭 봐야 해요. 예를 들면 여기서도 이렇게 예문이 이렇게 나와요. 표현이. 그러면 이거를 꼭 읽어보고 아 이런 뜻으로 쓰이는구나 보통 좀 그거를 내 머릿속에 남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외우지 않더라도 아 이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속해서 쓰이는구나 정도. 근데 이제 이 접속 형태를 안 외웠다 해서 아예 안 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겠구는 과거형 타에 접속하는 애구나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쭉 외우고 똑같이 이것도 단어장에 썼어요. 뭐뭐 하겠구는 뭐뭐 한 끝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책을 4등분해서 쭉쭉쭉 외우고 특히 예문을 조금 신경 써서 봤고 예문을 외우려기보다는 그냥 단어의 뉘앙스를 알고 좀 어떻게 접속하는지 뭐 어떻게 문장이 쓰였는지 어떤 표현으로 쓰는지 왜냐면은 사실 뭐뭐 한 이래로 뭐뭐 한 채이다 뭐뭐 했을 뿐이다 이것만 보셔도 이렇게만 보면은 그때는 이해가 가도 실제로 문제에 나오면 잘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진짜 실제로 문장으로 된 걸 안 읽으면 뭔가 저는 시험에서 실제로 봤을 땐 좀 거리감이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잘 습득이 되지 않은 느낌? 그러니까 활용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뭐뭐 한 이래로 뭐뭐 한 채이다 이렇게 막 배웠을 때. 그래서 꼭 외울 때 예문을 외워주시고 똑같이 문장에 써서 외우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 풀 때 또 중요한 게 사실 이 유형별로 특징이 좀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에 대한 그 앞뒤 문장을 보고 풀어라에 대한 그 꿀팁 말고는 이 앞에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꿀팁이 사실 없어요. 그냥 사실 이건 빈칸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장을 잘 해석하고 의미에 맞는 걸 고르거나 아니면 접속 형태가 맞는 걸 고르면 되는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맞는 것들은 뭐 단어를 잘 외우면 그냥 자연스럽게 풀리기도 하지만 접속 형태의 경우에는 무조건 제가 문법적인 걸 외웠어야 됐단 말이죠. 근데 저는 안 외우고 넘어왔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감으로 찍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는. 감으로 찍고 오답 체크할 때 이거는 이 표현은 이렇게 접속하는구나를 또 다시 한번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제를 쫙 풀고 일단 시험 모르겠더라도 시험 볼 때처럼 쫙 풀고 좀 해석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오답 체크하면서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해석했어요. 그리고 특히 뭐 여기에서 답이 되는 문제들은 앞에 있는 표현들이지만 나머지 보기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가 봤을 때 모른다. 이걸 모르는 뜻이다 하면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공책에 적진 않았습니다. 따로. 그냥 이렇게 적어놓고 다음에 나오면 또 반복하고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거는 문제 푸는 것도 문제 푸는 거지만 오답 체크하면서 문장 해석하고 단어뜻 챙기는 것까지. 네, 좀 그래도 완벽하게 해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답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뒤에 문제도 똑같습니다. 문제를 그냥 풀고 오답 체크할 때는 저 이 문장 다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그냥 다 찾아가면서. 특히 뭐 문법적으로 모르거나 좀 뭔가 네이버에 검색하기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요. 가끔. 그런 것도 그냥 무조건 다 챗GPT 써서 했고 정말 잘 알려주니까 챗GPT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 혼자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 그냥 진짜 궁금한 거를 걔가 물어보면 다 잘 알려주니까. 그래서 문제 풀고 오답은 이렇게 했다. 사실 제 문법 공부 방법은 이게 답니다. 뭐 더 이상 막 뭐를 드릴 꿀팁이 없는 게 똑같아요. 그냥 결국 지금부터는 단어 싸움이에요. 문법은 어느 정도 표현을 외워줘야 되는 것도 맞지만 결국 단어 싸움이고, 그리고 많이 보다 보면 뭐 토유 요리 뭐뭐 라기 보다, 그냥 이게 결국 토유가 뭐뭐라는 뭐 이런 뜻이고 요리가 뭐뭐 보다라기 때문에 이렇게 결합돼서 그냥 당연히 이건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표현들도 많고. 그러니까 지식의 이제 결합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든 보면 이게 합성어라고도 볼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도이유모노 대와 나이 라는 것은 모노가 뭐뭐 것, 예를 들어 뭐 동사를 약간 뭐뭐 것으로 만들어두는 그런 쓰임이 있어요. 그래서 뭐뭐라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뭐뭐 또이유라는 거는 뭐뭐라는, 그리고 뭐뭐 모노 뭐뭐 것, 그리고 대화 나이는 뭐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뭐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처음 보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많이 봤던 표현들이 결합된 표현도 많기 때문에 너무 문법 외우는데 두려움을 가지시지 말고, 제가 말했듯이 항상 꾸준히 가벼운 마음으로 꾸준히 하시면 문법도 진짜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문법도 개꿀이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법도 공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주시면 아마 여러분들 N2까지는 진짜, 제가 N2까지는 장담합니다. 저도 진짜 그냥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N2까지는 꼭 이렇게 하시면 저 진짜 충분한 점수로 합격할 수 있다. 턱걸이도 아니에요.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좀 뭔가 영상이 되게 짧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 뭔가 몇 가지 더 팁이 있다면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는 이건 여러 번 봤다고 했으니까 접속 형태 같은 건 일부러 체크해놨어요. 나중에는 바로 이렇게 눈에 띄게 해놓으려고.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 전 이거 글을 다 읽어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이 어떤 녀석인지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뭐 시간 없으시면 안 읽으셔도 되는데 한번 읽어보는 걸 전 추천드린다. 개인적으로 얘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문법은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틀리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지금 보시면 저 여기 3개 틀렸죠? 여기서 틀려야 돼요, 여러분. 시험 과정에 가서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틀리시면 오히려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라고 좋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럼 오늘 모르는 걸 많이 알겠네? 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시고, 그리고 너무 아는 것만 공부하는 거는 공부가 아니라고 제가 쇼츠에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은 또 잘 못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너무 실망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분명히 늘고 있고 하면은 늡니다, 무조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무조건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하루에 꼭 공부하셔서 문법도 문제 없이 잘 풀어서 좋은 시험 점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